김문수가 다음 주 수요일에 단일화를 하자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식 파토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 더 침대 축구를 하겠다고 말하는 건데 이거 국짐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악재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관련해 전날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거기 수술을 하면 다른 데서 막 암세포들이 증식해서 그걸 전이되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게 전이된 게 아니고 음. 원래 거기 원래. 있던 그러니까 암세포가 옮아간 게 아니고 거기도 원래 암세포가 있었다고요. 이 한 곳을 도려내니까 다른 곳들이 골기한 거예요. 그래서 암에 대한 외과 수술이 그 우리가 고기 있는 암만 발견했을 따름이지 사이즈가 작은 암들, 그러니까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돼야 뭉쳐져야 사진으로 잡히거든.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이 암의 환부를 도려냈잖아요. 국회에서 1차 시술을 계엄 해제를 하고 탄핵을 해서 1차 시술을 했고 계엄 해제가 1차 시술, 국회 탄핵이 2차 시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차 시술력을 드러냈잖아요. 네.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이 암과 교신하고 있던 다른 암 조직들이 차례차례 걸기한 거예요. 그게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모피아들. 그 다음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좋은데. 이게 서로 교신하는 암세포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우리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과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적절한 첫 시술을 하고, 시술이 필요한 데는 요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이제 이거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내란 세력이고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예요. 국회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법부는 시험 봐서 제도로 된 사람이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권력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회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헌법에도 맨 먼저 국회가 나와요.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게 딱 첫 문장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내란을 차례차례 다 진압할 수 있어요. 이 사법부의 마지막 3차 내란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욱 씨는 이 범죄를 적발하고 도려내고 진압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흥분해서 막 탄에 잠긴 소리를 내냐고. 네, 공감합니다. 조선일보도 오늘 일면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소멸되었다며 항복을 선언했는데 너무 기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김문수 침대 축구 실력이 거의 1학급인데 반대로 국힘 지도부는 멘탈이 나갔습니다. 지도부가 이렇게 몸이 단 이유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일을 넘기면 이후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한덕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기호 2번을 쓸 수도 없고 당이 선거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이는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단일화 얘기를 꺼내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후딱 해치운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예상과 달리 뻣뻣하게 나오면서 대선 후보 행보를 이어가자 당황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쪽은 이준석, 이낙연까지 다 포함해 한자리에 모아 단번에 이뤄내는 원샷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성사 가능성이 없음을 김문수 쪽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단일화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는 것입니다. 사태가 너무 잼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중질환으로 이제 완전히 날개를 단 이재명 후보의 역대급 득표에 국힘이 기여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오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